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가 넘게 올랐습니다. 2,420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 추가적인 상승이냐 조정이냐 증시 전망 굉장히 주말부터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FOMC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FOMC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두가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FOMC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 추가 통화 완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9월 FOMC에서는 정책금리 동결과 함께 지난 8월 달 잭슨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언급을 했었던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부연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제고를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연준이 바라보는 올해와 내년 성장과 물가, 실업률 전망치, 그리고 금리 전망 같은 점도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 베이지북을 보면 아직까지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소비를 중심으로 불안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성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기대 재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와 내년도 수치의 소폭 상향 조정할 여지가 좀 남아 있고요. 그렇지만 점도표를 통해서 2022년까지 연준 위원들이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준의 부양정책 흐름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도 있지만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이벤트를 좀 챙겨볼까요? 일단 미국에서 발표되는 8월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7월에 비해서 둔화될 것이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여전히 3만 명 내외에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폭 자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 또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월비 기준으로 모멘텀 둔화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충격 이후에 이어져 왔었던 이연 수요라든지 정책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또한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의 전망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과 같이 그 개선 폭이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둔화를 시장이 반영을 할지 또는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기대를 높일지는 그날 시장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보다는 이러한 실물 경제 지표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뉴욕 증시는 지금 기술주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8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을 모두 반납을 할 정도로 이렇게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졌는데 일단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풍부한 유동성이 코로나와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도 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풍부한 유동성이라 해도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키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난 8월 소프트뱅크가 일부 기술주의 주식 옵션을 대량 매입을 하면서 시장을 급등시켰다라면 이 옵션 청산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소프트뱅크가 결국 논란이 일고 있는 옵션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변동성이라든지 하락으로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그 강세가 끝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면서 결국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18일 날 금요일 날인데요.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상승을 좀 이끌어 왔었던 개별 기술주들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니콜라가 지금 사기설에 지금 보고서를 통해서 휩싸인 겁니다. 수소차 업체인데
시장에 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우리 시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슈가 된 만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향 있다고 보십니까? 이 콜라가 사기 논란이 부각되면서 급락세가 지속되는 등 기업 펀더멘탈에 주목하는 경향들을 보이자 테슬라 또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니콜라로 인해서 촉발된,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장밋빛 환상에 의해서 시장을 끝없이 올려왔었다라면 이제는 결국 테슬라나 니콜라나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과 경기 펀더멘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개별 기업들의 개별 펀더멘털에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도 코스피 방향성 탐색을 계속할 것 같은데요.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나 증시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FOMC라든지 중국과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의미 있는 상승은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적극적인 순매수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반도체라든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투자가분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기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지만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된다라면 이 흐름 또한 그렇게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여기서 상승을 확대하기보다는 상승 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장밋빛 환상에 의해서 시장이 끌고 왔다라면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서 기본적인 주식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 가치가 견고하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의 낙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